블랙미러에서 보기 드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마지막 장면은 결과적으로 해피엔딩 같았지만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서비스는 사생활 침해가 디지털을 넘어서 생체적 기억까지 확장되는 디지털 파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역시 블랙미러가 블랙미러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망적이지는 않아도 씁쓸하고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게 블랙미러답다고 봅니다. 먼저 율로지라는 회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곳이 아니라 장래 서비스 업체라는 점이 걸렸는데요. 기억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서비스를 결제한 고객의 입장이 우선이겠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더욱 아름답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같은 거절하기 힘든 권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적인 기억을 파고들어 고통스러운 기억마저 떠올리게 몰아붙입니다. 서비스를 유도하는 AI도 진짜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았는데요. 필립이 끝내 편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기억을 파헤치는 느낌이 강했죠. 이런 무리한 과정은 분명히 상처가 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프닝의 필립은 정원을 정리하고 있죠. 장미를 다듬다가 가시에 찔리는데요. 익숙하고 공감하기 쉬운 부상은 시청자가 캐릭터에 몰입하기 쉽게 해줍니다. 따끔해하는 순간 같이 몸을 움찔하게 되죠.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필립의 감정과 기억에 몰입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가 다듬고 있는 장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필수죠.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처럼 구성하며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는 재구성된 과거, 인식된 현재, 상상하는 미래 이 세 가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등장인물, 에피소드, 줄거리, 주제 등을 가진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을 따르는 스토리를 꾸미는데요. 중요한 점은 과거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꽃이 잘 피어날 수 있듯이 기억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필립 역시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한 절절한 러브스토리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고통의 결과는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에서 지우는 일이 되었죠. 망각은 기억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마냥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정적인 기억을 유지할 수 없죠. 불필요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빠지거나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우울해지는 반추사고에 빠질 수도 있죠.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일어나 집중력 저하, 무기력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절히 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필립은 15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마침내 그녀의 기억을 많이 지우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로지가 기억을 캐내자 그녀를 사랑한 기억과 잃어버린 아픔이 모두 살아나죠. 이 과정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주체는 필립이지만 파헤치는 방향은 딸 켈리의 목적을 향합니다. 아마도 엄마가 무엇 때문에 결혼도 않고 힘들게 자신을 키워야 했는지, 첼로만큼이나 소중히 여긴 남자가 왜 엄마를 떠났는지 궁금했겠죠. 필립은 편지를 읽고 나서야 로이스가 떠나야 했던 이유와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에게 남은 것은 편지를 안 본 죄책감, 미성숙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 놓쳐버린 사랑의 아쉬움이죠. 어쩌면 그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위해 또 15년을 괴로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장례식 장면으로 엔딩이 마무리되었지만 이게 정말 고인이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율로지는 사진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틀어져 있던 음악처럼 상황에 어울리는 사운드 또는 향기들을 재현해서 마치 최면을 걸듯이 기억나게 만드는데요. 기억이란 원래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듯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은 불러올 때마다 조합되고 심지어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없는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감정, 환경,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힘들었던 시절이 미화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90년대 미국에서는 프로이트의 억압기억 이론을 바탕으로 유년 시절의 폭행 기억은 억압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심리상담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상담가들에 의해 부추겨진 자식들이 자신의 친부모를 고발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며 큰 파장이 일었죠. 수많은 가정이 근거 없는 범죄로 무너졌고 엘리자베스 박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사의 팀은 사회 실험을 계획했는데요.
피실험자들의 부모를 섭외해서 어린 시절 큰 쇼핑몰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거짓 기억을 심어놓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점차 말해주지도 않은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생생한 가짜 기억을 만들어냈죠. 오정보 효과, 미스인포메이션 이펙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였는데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생생한 가짜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신뢰하는 사람의 유도가 더해진다면 가짜 기억은 더 빠르게, 어쩌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율로지의 AI가 진행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 이 서비스를 체험한 필립은 자신의 기억이 흔들릴 만큼 서사적 정체성도 큰 변화를 겪었을 겁니다. 긴 시간의 기억을 재구성해야 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겠죠. 하지만 위험한 점은 이 과정에서 떠올린 기억이 진짜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율로제는 장래 서비스죠. 지금으로 치면 추모 영상을 만들어주는 미디어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과장이나 거짓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누가 지적하거나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이 법적 영역에서 쓰이면 어떨까요? 실제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최면요법은 법률적 증거로 인정받는 것에 아주 엄격합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기억의 왜곡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법률에서 최면은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이 에피소드를 보며 이 기억이 사실이 아닐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한 것처럼 생생한 디지털 영상과 기술은 우리에게 지나친 신뢰를 줍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만이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진 기억까지 걱정해야 되진 않을까요? 블랙미러의 뛰어난 상상력은 늘 미래 기술의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느낀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